그래, 지선당에 봄이 가고 또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날 무렵에 사람들이 슬슬 와가지고, 이 방은 하나인데 여럿이 거처하게 되는 경우가 들어 있었어요. 어떤 때는 7이 한 방에 잤습니다. 비구, 비구니, 보사, 처사, 거리가 멀고 모두 이렇다 보니까 오면은 거의 뭐 저녁나절이 돼가지고 또 와서 보면은 물도 좋죠. 공기, 뭐 상추 쌈도 맛있고 해가지고 멍석을 깔아놓고 저녁에 밥을 지어가 먹으면은 그 맛이 그렇게 좋다고 도시 사람들은 뭐 아주 그 분위기를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위에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다가 집을 하나 조그만하게 지어서 나는 손님들 오면은 그 밑에 쓰고 나는 그 위에 가서 거처하려고 이제 집을 하나 부랴부랴 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편도 시원치 않은 데다가 짓다 보니까 집을 얇게 지어가지고 그냥 판자로 이렇게 벽을 만들고 나름대로 뭐 스티로폼을 넣고 해도 좀 어설프게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멋을 낸다고 또 물을 나오도록 이렇게 쫄쫄 흐르도록 하고 뭐 울타리를 나무를 꺾어가지고 또 멋을 부인다고 이래 해가지고 겨울을 지나는데 구두를 잘못 놔가지고 나무를 많이 떼도 막 방이 안 따스고 얼마나 추운지 눈에 또 얼마나 많이 오지요. 아, 밑에는 물이 얼어가지고 그 자연스러워 홈대를 만들어서 내려다 보니까 물이 얼어가지고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물은 자연 옹달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물이 안 얼어요. 그러니까 거처를 위에서 하면서 시설도 제대로 뭐 음식 해먹는 건 없는데 부엌에서 장작된 그 숯불에다가 찌개를 만들고 얇게 해가지고 지나는데 춥기를 말도 못해요. 얼마나 추운지. 나는 겨울을 안 지내봤으니까 남쪽에서만 생각하고 대충 지었는데 아이고 음지에다가 눈 오지요. 얼음 멀죠. 눈이 안 오면은 녹지 않아요. 산이 높아가지고 그늘이 심하게 졌어. 그러는데 눈이 막 오는 날 내가 또 멋을 낸다고 가나 오나 그 초가를 좋아하잖아요. 어릴 때 산 그게 있어가지고 초가집을 지붕을 두툼하게 해놨는데 겨울에 눈은 많이 와가지고 이러는데 뭐 잠을 깼는데 투둑투둑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가 싶어가지고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인데 뭐 충혈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문을 열고 보니까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떨어지는데 달빛은 하나에 그 초가에 내려 앉아가지고 이게 정말 볼만해요. 그런데 아마 눈이 오고 나서 좀 포근했던가 봐. 그렇기도 하고 짚이 참 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붕 위에 눈이 녹아가지고 낙수가 돼가지고 또닥또닥 떨어지는데 춥기는 해도 문을 열어놓고 그 모습을 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떠오르는 게 뭐 이화의 울백하고 춘환이 삼정인데 그런 시가 있잖아요. 나는 설백, 월백, 신비백 눈도 하얗게 내렸고 그 위에 달빛이 또 내려서 이렇게
겨울 산천 초목을 밝음으로 술을 놓았는데 신비백, 나는 내 마음은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망상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런 쪽으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수지는 생각에 달빛에도 눈이 녹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따뜻한 초가에서 그렇게 눈이 녹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추워도 이불을 덮고 엎드려서 문을 열어놓고 그 광경을 참을 한 30분인가 바라보다가 되게 추워가지고 문을 닫고 잠을 잤는데, 그 이튿날 그 아래 내려와 보니까 키가 큰 소나무에는 소나무대로 눈을 받아가지고 눈이 녹을 정도가 됐으니까 날이 포근했지요. 포근하면은 눈이 떨어지지 않고 솔잎에 거기서 약간 은채로 있는 모습이 동글동글하게, 그것을 설화라 하잖아요. 나무에 핀 눈꽃이다. 그거 참 볼만합니다. 얼마나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작은 소나무는 더 예뻐요. 큰 소나무는 안만 그래도 바람이 분다든지 좀 하면은 떨어지는데, 작은 소나무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몽실몽실하게 마치 이 솜을 그렇게 뭉쳐놓은 것처럼 참 볼만해요. 얼마나 예쁜지. 그럴 때에 또 옛날 시가 또 생각이 나거든요. 서루시지 송백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눈 온 뒤에라야 소나무의 푸른 절개를 알겠다. 평소는 눈 푸니까 모르잖아요. 그 차고 모진 눈이 와도 소나무나 잣나무는 청색의 지조를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옛날 사람들은 설후, 눈 온 뒤에 시지, 비로소 알겠다. 무엇을? 송백, 소나무나 전나무, 잣나무 같은 그 푸른 기계를 알겠더라. 또 대구 하나 있어야 되죠. 산안 방견 장부심이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바야흐로 장부의 마음을 알아보겠더라. 대장부,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잘 모르죠. 어떤 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장부의 기계가 용맹과 지혜로 나타나서 그 고약한 일들을, 처리를 아주 원만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시를 지으면서 소나무의 지조와 비교를 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겨울이 꽃을 보는 건 좋지만 너무 추워가지고 담요를 덮고 앉아있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어려우니까 따스한 곳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봄만 되면은
따신 데로 가야 되지. 내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 너무 힘든다. 물이 오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그렇다고 겨울에 어디 남의 집에 갈 수도 없고 또 은근히 좋을 때도 있으니까 물론 사는데 봄만 되면은 따신 데로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간절히 이랬어요. 그런데 봄이 되고 날이 풀리니까 명신이라고 하는 우리 도반 스님이 찾아왔어요. 성가대학 동기인데 내하고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아주 그 사람이 소탈하고 시원시원한 이 좋은 스님이었어요. 그래 뭐 이 얘기를 하다가 아 스님 저게 호주 한번 가볼래요? 이러는 게라. 호주요? 예. 저게 대각 스님이 그 가서 살라고 갔는데 2달을 못 채우고 와가지고 불광사라는 절에 스님이 없대요. 그러니까 스님이 뭐 맛 책임도 없고 그거 한번 살아보죠. 이러더라고. 그 전에 얘기를 한 대로 북암에 있을 때에 대각 스님이 와서 곧 호주 가게 됐다고 얘기도 하고 또 서상영이라는 거사가 그 부인 따라서 이제 호주에 살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명신 스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된 것이 장산 스님이 86년도인가 7년도에 와서 제일 초창기에 살았는데 명신 스님이 장산 스님이 살던 기장에 대자원이라고 하는 토구를 명신 스님이 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장산 스님하고 명신 스님이 잘 알게 되는 관계여서 이 대각 스님이 가게 된 것도 장산 스님이 이 호주 내용을 아니까 소개해달라고 해가지고 명신 스님이 대각 스님한테 얘기를 해서 대각 스님이 거기 가서 살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보니까 연결이 돼서 명신 스님이 내한테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각 스님이 처음에 호주에 가가지고 처음 법회를 할 때 나는 호주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한국 가라고 밀어내도 내가 안 갈 것이다 그랬대요. 중간에 들린 말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2달을 살다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회장하고 뭐 불편한 관계가 돼서 한국으로 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스님을 구할 수도 없고 절이 비어 있는 지가 7, 8개월이 됐대요. 그러니 신도들 밑이 모여서 일요일 날 와서 기도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기우스님이 한번 생각내 보시소. 영세스님이 그랬어요. 아이고 나도 안 그래도 해도만 되면은 어디 갔으면 마음을 냈던 터에 호주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무지 반갑더라고요. 서상영 씨도 거기 산다고 하면 오락했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하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때에 재문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대만 홍법원에서 문화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분 역시 우리 강원 동기였죠. 아주 똑똑하고 하루 야무진 스님이라. 그래서 나는 생각에 내가 늘 중국말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한문을 몇 자 아니까
이 중국말 좀 배워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겸사겸사로 대만이 좋으면은 대만에 살면서 중국말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고, 여의치 않으면은 호주에 거기에 절이 비어있다 하니까 거기도 한번 가보고, 생전 처음으로 이제 외국 나들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만에 갔는데, 가니까 마을이 홍법원이지 뭐 집 하나 빌려가지고 2층짜리 집인데, 며칠을 지내보니까 오토바이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따다다다 하고 막 너무 시끄러워요. 그리고 습기가 많아가지고 방바닥이 축축할 정도로 그렇게 습하더라고요. 나는 또 습한 걸 싫어하거든요. 뭔가 조금 이렇게 맑고 따뜻해야 되지, 체질이 냉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래 습하고 저 소리 저래 나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대문스님 말이, 저 오토바이 소리가 귀에 안 들려야 살게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 말 들이 그럴듯해요. 그래, 얼마 있으면서 이제 공박물관으로 주변에 저쪽 불광사로 또 상당히 유명한 절을 그 스님한테 안내받아가지고 며칠을 이렇게 지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체질에 대만은 안 맞아요. 여기는 아니다. 그러면 호주로 가봐야 되겠다. 그래 하면서 그 대만에 그 보니까 그 전에 석성우 스님이 그 홍법원에 있었어요. 홍콩에도 있었고 대만에도 있었고. 근데 거기 다담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 그 뒤에 보니까 그 성우 스님, 지금 불교 텔레비전 그 회장 역임을 잘 수행하고 계시는데, 조계종 전계사죠. 조계종 이 삼인이 비구니 수계할 때 뒤에 살아요. 아주 계행이 청정하고, 이 성가대학도 그 스님하고 매치가 주도를 해서 설립을 했고, 이 차에도 관심이 많고, 대학 교육에도 아주 능하고 이러는데, 다담이라고 하는 책 뒤편에 이력에 보니까 호주 달마사를 창건했다고 하는 게 나오더라고. 그 달마사 전화번호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내 이 책 가져가도 되겠냐? 그러니까 아이 가져가서 여기 다른 책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이제 가방에 하나 넣어가지고, 홍콩을 경유를 해야 이 호주로 오는 비행기가 있대요. 그래서 홍콩 티켓을 끊어가지고 이 홍콩에 와서 캐세이 패시픽이라고 하는 이 항공을 이용해서 호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처음 발을 내디딘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짜이젠. 또 하나 할까요? 두 개만 하고 말이죠.